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트레이너라면 알아야 될 모든 수업에 대한 자신감, 실제 사례별로 알아보는 현장 중심 케이스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등 운동을 가르치실 때 만나게 되실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나 어려워하실 만한 상황을 실제 사례를 빌어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모든 수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복부 운동, 그리고 가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가르치실 때 문제가 되실 만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사례별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등 운동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등 운동 수업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등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시다, 또는 이렇게 당기시는데 불균형 있죠. 왼쪽 오른쪽 다르게 당기시거나 불균형이 있는 상태로 당기셨을 때 저희가 동공에 지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당기시지? 똑같이 당기신다고 당겼는데 이거를 묵인할 수도 없고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잘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은 팔에만 자극이 오신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실 때 해결 방법 알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균형이 있으실 때 수업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팔에만 자극이 올 때예요. 등 운동을 하는데 자꾸 팔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과 해결 방법까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등 운동할 때 허리 아프시는 이제 헬린이, 일단 이 사람이 배빵빵을 만들 수 있나?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세이티드 로우나 랩풀 다운, 그리고 바벨 로우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이 일단 브레이싱을 할 수 있나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사방으로 확장시켜서 그 안에 복압을 넣고 흡! 해서 운동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시면 일단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 무조건 이 배를 사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좀 본 다음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악어 호흡법이라고 해서 이 고객을 이렇게 매트에 엎어지게 하신 다음에 두 손을 갈비뼈 밑에다가 놓고 선생님 손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밀어내보라고 하시면서 이 갈비뼈 그리고 옆구리, 뒷구리, 사방으로 다 확장되는 능력을 좀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이 능력을 응용한 단계 낮은 운동부터 차근차근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힙힌지, 이제 이런 왼쪽에 있는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 롱풀 같은 운동은 이제 돌아갈 때 버틸 때 이제 고관절이 접혀야 됩니다. 허리가 꺾여서 허리가 굽어져서 저 케이블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접혀서 힌지가 잘 되면서 등을 뜯어내면서 돌아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힙힌지나 척추 중립이나 골반 조절 능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허리를 과도하게 구으면서 허리로 그 무게를 받으면서 내려가시니까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박 경사 움직임 학습해 드리고 척추를 중립 상태를 만들어 드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벨 로우 같은 운동 하실 때 또는 이런 시티드 로우 같은 운동 하실 때 발바닥 지면 잘 누를 수 있는 훈련으로 빠지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바벨 로우 하는 거예요. 척추 중립이 돼 있나, 그리고 배 힘 좋나, 발바닥 잘 눌려 있나, 저는 요 요추 중립 그리고 흉추 잘 세우나, 그리고 발바닥 앞꿈치 뒤꿈치 잘 안 뜨나, 그리고 당기기 전에 흡 하고 배 빵빵해서 당기나, 요런 거를 항상 수업 때 보거든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훈련시켜 드리냐 이거예요. 뭐 골반 전후방 경사 어떻게 연습하고, 척추 중립 상태 어떻게 연습하고, 발바닥 지면 잘 누르는 거 어떻게 연습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캣카우 분절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날개뼈를 따로 움직일 수 있나, 그리고 흉추를 따로 움직일 수 있나, 그리고 여기 있는 요추를 따로 움직일 수 있나. 그래서 골반 컨트롤, 흉추 컨트롤, 그리고 날개뼈 전인 후인 컨트롤을 이 캣카우라는 자세에서 완전히 다 마스터를 시켜드립니다.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날개뼈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 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캣카우 척추 분절에서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시켜드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바닥 지면을 잘 누르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돌고 돌아 상체 운동은 하체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하체가 밑에서 잘 받쳐줘야 위에 있는 상체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상체 운동이 발바닥 허공에 띄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발바닥, 그러니까 하체의 근력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으로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먼저 구부려서 발바닥에 압력이 실리는 걸 인지시켜 드리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상체를 숙이거나 뭔가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엉덩이랑 허벅지가 엄청 아파야 되는구나. 결국 바벨로우나 시티드 로우 같은 거 했을 때 발바닥 압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발바닥을 잘 누르지 않으면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인지시켜 드리고, 이런 데서 지면반발력의 느낌을 잘 느끼셨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단계 낮은 등 운동부터 시켜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체 운동을 찾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슴 운동 영상에서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국 이분은 운동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운동하러 온 고객의 니즈를 좀 맞춰드릴 필요가 있다, 충족시켜드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이 근육 저 근육 이렇게 막 함부로 손대면서 막 만지고 눌러드리고 압박시키고 막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트레이너, 이제 운동시켜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한 걸 최소화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케어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근력 증가와 다이어트라는 니즈에 맞는 운동을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과 근력에 맞는 대체 운동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허리 부담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리 부담 최소화 시키면서 운동 시켜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가장 안전하고 재미있고 쉬운 운동을 좀 지도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클라인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 로우예요. 요게 이제 패드를 가슴에 대고 당기는 거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아까보다는 많이 없는 등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사실 뒤에 3개를 더 많이 추천드려요. 지금 이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해서 OKC 운동, 그러니까 팔이 지면이나 어떤 물체 바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를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 운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린 사슬 운동을 해야 맞고요. 어떤 사람은 닫힌 사슬 운동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 어떨 때 좀 도움이 되고 어떨 때 좀 시키셔야 되는지 이런 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 대체 운동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어시스트 풀업 머신 또는 스미스 머신이나 이제 봉에 두 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잡고 팔꿈치 뒤로 찍으면서 하는 이제 인버티드 로우, 그리고 이런 TRX 밴드가 있거나 또 어떤 링 이런 게 있으시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닫힌 사슬 운동 이런 거 하시면은 허리 부담 정말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시켜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균형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조금 딥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딥한 내용이 좀 들어갈 거라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풀다운이나 이제 시티드 로우나 뭐 바벨 로우나 뭐 상관없이 좌우 다르게 당기시면은 어디 움직임이 좀 덜 나와서 저렇게 따로 당기시지?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풀다운 당길 때 이 왼쪽에 4개의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이 위팔뼈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이 좀 필요하고요.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집어 당기는 내전이 좀 필요하고요. 쇄골, 흉추 신전시켜야 돼요. 가슴 펴야 돼가지고 흉추 신전이 좀 나와야 되고요. 날개뼈를 내미는 전인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되고요. 하방 회전이라고 해서 아래쪽 돌림, 날개뼈 아래쪽 돌림이 좀 나오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괄비뼈 확장, 그리고 복압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요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니까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게 쇄골입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쇄골인데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위팔뼈라고 해가지고 상완골입니다. 우리가 팔을 들 때 쓰이는 녀석들이 팔이랑 날개뼈 뿐만이 아닙니다. 쇄골도 있고요, 날개뼈도 있고요, 그리고 위팔뼈도 있습니다. 이 3개의 구조물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뭐 하나라도 덜 움직이면은 이제 올바른 움직임이 깨지면서 걸림이나 이물감이나 통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날개뼈와 쇄골과 위팔뼈 요 세 가지 구조물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팔이 벌려지고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팔뼈랑 쇄골 여기 이어주는 요 관절을 이제 AC 조인트라고 해. 여기 밑에 견봉 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공간에 극상근이라고 하는 녀석도 지나가고 봉우리 빗장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힘줄이나 근육이나 인대들이 많이 지나다닌단 말이죠. 여기를 제일 많이 회원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 얹어놓고 랩풀다운이나 등 운동 시켜보면은 이쪽 많이 쩌저적거립니다. 정말 많이 걸리는 느낌이 많이 나실 테고 찝힘이나 이물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릴 위팔뼈의 외회전입니다. 이 위팔뼈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안쪽 돌림 말고 안쪽 회전 말고 위팔뼈를 살짝 바깥쪽으로 돌리셔야 어깨 속에서 이제 끼이는 게 없이 쓱쓱 잘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구조물들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졸라맨처럼 덤벨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드는 옆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을 좀 만들려면 쇄골과 날개뼈와 위팔뼈가 협응을 이루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협응을 이루면서 움직여주게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존재하죠. 여기 위에 있는 분홍색이 상부 승모근일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분홍색이 하부 승모근일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한 긴 근육이 극상근일 거고요. 밑에 여기 있는 근육이 전거근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마지막으로 조금 두꺼운 빨간색 같은 게 아마 중간 삼각근, 이제 측면 어깨일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메인으로 작용하는 근육을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팔을 벌리는 데 있어서 이런 근육과 움직임들이 잘 일을 해서 협응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뭐가 먼저 쓰이고 뭐가 나중에 발동되고 이러는 게 이제 견봉 어깨 상완 리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기 30도에는 뭐 극상근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전거근이 쓰이고 중간 삼각근이 쓰이고 마지막에 상부 승모근이 쓰이고 막 이런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방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적절한 그 타이밍과 적절한 힘을 바탕으로 협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지금 위아래에서 그리고 앞에서 잘 움직여줘야 찝히거나 통증 없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 안 나오는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거근이 잘 발동이 안 돼서 전거근이 발동이 안 되는 만큼의 움직임을 다른 녀석들이 좀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과활성화되면서 그 근육이 많이 피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저희가 봐드리고 찾아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상방회전 영상이에요. 상방회전을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을 나타내주는 건데 이렇게 승모근이랑 앞에 있는 전거근 다 쓰인다는 거죠. 날개뼈를 내밀어주는 녀석이 이제 전거근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상방회전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날개뼈가 흉곽에 잘 들러붙을 수 있도록 들뜨거나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흉곽에 잘 둘러붙을 수 있는 안정자의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날개뼈를 내밀어주고 날개뼈를 상방회전시켜주고 그러는데 보조적으로 참여하지만 가장 메인으로 쓰이는 건 이제 날개뼈가 흉곽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잡아주는 녀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날개뼈 안쪽에 붙어서 갈비뼈 앞쪽에서 이게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흉곽 여기 갈비뼈에서 날개뼈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육이고요. 날개뼈를 내미는데도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상방회전 하는데도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근육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랩풀다운 하실 때 이 근육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날개뼈를 하방 회전시켜주는 근육들이에요. 능형근이 보이고요. 견갑거근이 보이네요. 앞에는 대흉근, 소흉근 보이고 뒤쪽에는 광배근이라고 해서 넓은 등근,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 중에 안 나오는 그 일을 잘 못하는 근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근육에 대해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게 차세대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방회전에서 상방회전으로 넘어갈 때 이때 이 쇄골 보시겠어요? 쇄골의 위치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쇄골이 지금 돌죠.
쇄골이 이렇게 보셨어요? 쇄골이 이렇게 뒤로 돕니다. 쇄골이 약간 거상이 되면서 후방 회전이 일어난다고요. 저희가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날개뼈도 앞으로 양옆으로 빠지면서 이제 위팔뼈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쇄골도 엘리베이션 거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뒤로 돈다고요. 그 움직임에 필요한 녀석들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물이 빗장인데 뭐 상부 승모근 그리고 뭐 전거근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이건 너무 딥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결론은 이제 쇄골이 같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쇄골을 뒤로 뒤집어 까줄 수 있고 날개뼈도 후방경사 앞으로 누워있는 날개뼈를 뒤로 눕게 만들어줘야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갔을 때 찝히거나 이물감이나 불편함 없이 움직임이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움직임을 다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 만들어 드리잖아요. 불균형 다 해결됩니다. 불편한 것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선생님 신뢰감은 엄청 올라가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전문성을 느끼실 겁니다. 회원님들.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책에서 나온 대목을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들 세미나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추천해주신 책을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요, 아래로 당기는 동작에서 이제 상완골, 이 위팔뼈가 바깥쪽으로 돌림하지 않으면은 이 날개뼈 가동범위 감소하고요. 아까 뒤로 눕지 못하고 전방경사 앞으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심 안정성도 떨어지고 힘의 전달도 저해된다는 거죠. 운동손상 증후군 진단과 치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완골 외회전이 이루어진 않은 상태에서 경관절을 내전, 그러니까 팔꿈치를 바닥으로 찍으면 상완골 전방활주를 유발하면서 불안정성 증가시키고, 그리고 자세와 통증 치료에 있어서 근육 기능과 검사 체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완골 외회전은 아까 말씀드린 견봉 하공간을 넓혀주면서 충돌 증후군 예방에 중요한 기전이라고 합니다. 상완골이 내회전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견관절 신전이나 내전시키면은 골두와 견봉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지해놓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갈비뼈 확장과 복압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흡하실 때 늑간근이 이렇게 확장되고 갈비뼈가 확장되는 겁니다. 갈비뼈가 확장되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에 따라 이렇게 흉추의 신전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 여기 경추나 날개뼈나 다른 척추들 보시면 어때요? 후 하면서 꺼지죠? 이건 이제 횡격막 내려가는 거고, 이때 갈비뼈 확장되면서 후 할 때 다시 꺼지게 됩니다. 뭐가요? 흉추의 신전이 꺼진다고요. 호흡과 척추의 정렬이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만들어진 복압을 바탕으로 쇄골을 딱 들었을 때 앙상블, 이제 시너지를 이루는 거죠. 흉추의 신전과 갈비뼈의 확장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이 책에서는 이렇게들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호흡의 질은 척추의 정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횡격막 호흡할 때 흉추의 신전이 동반되지 않으면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어깨 및 상지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막경선 해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랑 피부 사이에 근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근육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근막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게 이제 근막경선의 이론이긴 해요.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선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부전방선이라고 해가지고 흉골, 늑연골, 복직근, 골반 기저까지 연결된다. 이 선의 긴장도는 척추 정렬에 영향을 준다. 횡격막 하강은 흉곽 전방 개방을 유도하면서 그에 따라 흉추 신전을 유도하는 역학적인 연결고리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면서 갈비뼈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흉추가 굴곡된 상태에서 흉곽 확장이 되면서 그에 따라 흉추가 신전되는 쇄골 든 자세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흉추의 신전이 전제되어야 앞에 세 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좀 어렵죠? 여기서 더 깊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의 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론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운동 지도자이잖아요. 이 정도 최소 지식만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보시고요.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팔에만 자극이 많이 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운동 처음에는 이제 주변 근육들이나 신경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극을 맛있게 느끼면서 운동하실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초등학생한테 연애 물어보면 모르는 것처럼 이 뇌랑 그 주변 신경이랑 이제 이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자세에 맞고 아프신 데 없으면은
근육이 자라남에 따라서 익숙해지시는 순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잘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나온 거랑 좀 비슷한데 안 나오는 움직임 찾아주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트알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도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셔도 될 정도로 참 좋은 릴스입니다. 날개뼈를 내리고 후인을 하고 뒤로 이렇게 팔 뒤로 보내세요 이렇게만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식처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팔꿈치 뒤로 찍는 것도 필요한데 안 나오는 움직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드린 다음에 등 운동을 들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캣카우 있죠. 요거 오른쪽에 있는 움절처럼 요런 보조 운동을 바탕으로 안 나왔던 움직임을 좀 살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 뒤로 움직이는 후인이 좀 부족하시면 이런 캣카우 관절을 통해서 움직임 인지시켜 드리고 밴드나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후인만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 운동으로 빠져서 제 손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두 날개뼈로 카드를 찝어보세요 이러면서 큐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인의 느낌을 끝까지 가져가 주시고 후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후인이 안 나왔던 사람들은 CT 드로우를 해서 다시 당겼을 때 제대로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팔만 후인은 잘 나오는데 팔꿈치 구부리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팔꿈치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찍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견관절,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느낌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나한테 끌어오기 급급한 거예요. 저 케이블을. 이 케이블을 나한테 당기는 데 급급하실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뒷사람 엘보우 치듯이 쭉 끌어당기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라고 하시면은 이제 팔의 움직임도 개선이 되시면서 올바른 등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밑에 있는 말이 핵심인데 날개뼈가 모이는 것과 이제 팔꿈치를 뒤로 찍는 게 함께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협응을 해야 돼요. 뭐 하나 이렇게 뚝뚝 끊어서 후인, 신전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움직임이 함께 나와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요. 그 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보이시죠? 팔꿈치 딱 당기기 전에 팔꿈치로 그 버튼을 딱 이 버튼을 누르라고 하세요. 팔꿈치로 딱 찍어 누르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날개뼈 모으고 팔꿈치 뒤로 찍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보세요. 이제 어깨 으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걸 또 너무 빡세게 주실 필요는 없고 버튼 저거 누를 정도만의 긴장을 어느 정도만 주시고 운동 수행하셔라 하시면은 이제 등 자극 느끼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총 정리이십니다. 첫 번째 이제 허리 아플 때, 이제 좌우 따르게 당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만 자극이 오실 때, 이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허리 아플 때 브레이싱 하실 수 있나, 배빵빵 하실 수 있나, 요거 좀 보시고요. 골반 조절하실 수 있는지, 힙힌지 잘 되는지, 그리고 발바닥 지면 잘 누르는 거 잘 되시는지. 세 번째는 이제 수준별로 대체 운동 시키기. 저희는 운동 시켜드려야 하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운동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좌우 따르게 당길 때 필요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에 맞는 보조 운동으로 빠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호흡.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에 따라 이제 늑간근도 팽창하고 갈비뼈도 팽창하고 그에 따라 흉추의 신전이 나오게 하고 요거 만들어 드리는 거. 마지막 이제 팔 자극 오실 때인데 설명 잘 해드리는 거. 말 잘 해주셔야 이제 전문성을 느끼고 선생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 나오는 움직임 만들어 드리는 거. 그저 후인이랑 팔꿈치 뒤로 찍는 거를 공식적으로 외우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깨 운동 하나 남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무료로 계속해서 양질의 정보 공부해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어렵거나 당황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고 계속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선생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초보 트레이너분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참 대단한 직업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책임감과 그 사명감과 자존감 이런 거 많이 느끼시면서 자신 있게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트알의 김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